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코로나 2.5단계가 되면서 다들 집에만 계시죠? 저도 이번 달은 뭔가 불안해서 작업실도 안 나가고 집에서 재택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집 근처에도 카페가 많아서 일하다 분위기를 바꾸고 싶으면 카페에 가서 일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은 카페를 가지도 못해서 집에만 꼼짝없이 묶여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집을 일하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집을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서 대부분의 것을 해결하고는 해요. 손님도 다 집으로 부르고 집에서 일도 하고 집에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경험상 집에서 집중력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만 있다면 집은 좋은 일터가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일을 위한 89가지 재택 기술을 소개한 책입니다. 안그라픽스에서 2달 전쯤 보내주신 책인데 오늘에야 소개해드리게 되었네요. 고야마 류스케의 재택 핵스라는 책입니다. 프리랜서 재택 근무자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의 카피는 아랫부분에 적혀 있는데요. 나는 여유로워졌고 일은 잘 되어 갑니다 입니다. 책을 읽고 나면 정말 여유롭게 일을 잘 되어가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되실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환경 정비와 시스템화에 있습니다. 이 책은 6개의 챕터로 구성됩니다. 환경 정비 핵, 행동 관리 핵, 커뮤니케이션 핵, 정보 처리 핵,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핵,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업 핵. 이 중 환경 정비와 행동 관리 핵은 개인이나 프리랜서 분들이 적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커뮤니케이션 핵, 정보 처리 핵은 기업 재택근무 시스템에서 적용하면 유용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핵, 그리고 부업 핵은 직장인들도 적용하면 좋을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이 핵이란 형용사로 hired를 의미하는데요. 스스로의 고용인이 되어서 재택근무를 기업의 업무처럼 시스템화하는 거죠. 이 책의 추천사에서 조승연 방송인의 말이 많이 공감이 되었어요. 누군가가 옆에서 격려해주거나 남과 경쟁을 하지 않을 때 스스로 동기를 얻으려면 좋은 순환회로가 필요하다.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하지 못하던 일을 해냈을 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필요하다. 좋은 순환회로를 만드는 과정을 이 책의 6가지 챕터가 소개합니다. 읽어보면 사족 없이 핵심적인 실용 가이드만 89개의 꼭지들로 소개해요. 그중 나에게 맞는 것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비 핵에서 저는 3가지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나, 작업 공간에 업무와 관계없는 물건은 치운다. 휴식을 취하기 위한 곳인 집에서 일하려면 집을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뇌의 인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낭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각적 인지는 뇌의 자원을 대량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집에서 일할 때는 뇌의 인지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해요. 간단하게 말해서 일하는 공간에서 업무와 관계없는 물건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죠. 2번째는 집의 조명과 책상, 의자를 업무에 적합한 것들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재택근무용 음악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무실에서는 음악을 틀어놓고 일할 수 없지만 집에서는 카페처럼 다양한 음악을 틀어놓고 일할 수 있죠. 작가는 업무용으로 다양한 플레이리스트를 가지고 있대요. 이 리스트에는 카페 뮤직, 업무에 도움이 되는 비트, 독서를 도와주는 음악 등 목적별 플레이리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저의 업무용 플레이리스트는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과 피아노 발레 소품집입니다. 아무래도 가사가 있는 음악은 글을 쓸 때는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연주곡 중심으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오디오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서 여기 이렇게 보스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고요. 제 작업실은 공유 오피스에 있기 때문에 외부 소음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작업실에서 일할 때는 지금 거기 있어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소니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좀 나가요. 그런데 몇 년째 제가 매우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작업 아이템들입니다. 환경이 의지를 만든다. 작가는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상상 이상으로 많이 받는다고 말합니다. 일에 집중하자라는 의지력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일에 집중한다라는 환경의 힘이야말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자신의 의지를 과신하지 말고 환경을 바꿔서 나의 작업 패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집은 환경을 원하는 대로 설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택에선 환경 정비부터 하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사무실 근무와 재택근무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그건 아마도 타인의 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모든 것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을까인데요. 행동관리 핵에서는 재택근무에서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소개합니다. 이 중에서 저도 지금 활용하고 있는 팁들이 있어요. 그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 옷차림으로 온오프 스위치를 전환한다. 재택근무에서는 복장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잠옷을 입은 채로 일하기도 합니다. 이런 느슨함은 재택근무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서 업무 모드와 휴식 모드의 스위치 전환이 어려워지기도 해요. 출근할 때처럼은 아니더라도 옷차림을 단정히 정돈하고 업무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는 거죠. 저도 재택을 할 때는 정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외출이 가능한 정도의 옷으로 꼭 갈아입고 일을 합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고 기본적인 메이크업을 하고 책상에 앉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인 업무 스위치가 켜지는 기분이 들어요. 옷차림을 통해서 온오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면 우리의 뇌도 이것을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둘,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는 목표를 낮춘다. 마감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마감을 끝내버리면 됩니다. 청소가 밀려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얼른 정리를 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죠. 이처럼 업무를 해야 하는데 의욕이 안 생겨서 오는 스트레스는 그걸 빨리 끝내버리는 것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해야 하는데 하는 걸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그렇게 고민을 많이 안 하고 그냥 빨리 해버립니다. 이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는 목표치를 낮추라고 합니다. 심리학 실험을 통해서도 잘 알려진 내용인데요. 의욕이 솟았을 때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하는 도중에 의욕이 서서히 생겨서 기분이 고양된다고 해요. 그러니 정 힘들면 목표를 조금 낮춰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컴퓨터로 글을 써야 할 때는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면 무리해서 사천자만 쓰자라고 하기보다 우선 제목을 생각하는 쪽으로 목표를 낮춥니다. 그리고 워드 파일을 새롭게 작성해서 제목을 붙여서 저장하는 거죠. 그렇게 일단 실행한 후에 기세를 타기 시작했을 때 집중해서 업무를 하는 겁니다. 셋, 스트레칭으로 머리를 재가동한다. 재택근무의 장점은 집에서도 가벼운 운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무실에서는 어렵지만 집에서는 요가 매트를 깔고 가볍게 스트레칭도 할 수 있죠. 중간중간 집중력이 흐려질 때 스트레칭을 통해 머리를 비워주고 다시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걸 반복하면 집에서도 생각보다 긴 시간 집중해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넷, 아침은 아웃풋, 저녁은 인풋, 수면 중에는 문제 해결. 시간대에 따라 작업 내용도 바꾸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오전에는 머리가 가장 생산적이고 맑을 때이니 아웃풋을 합니다. 점심시간 전까지 한 차례 일을 끝낸다는 기분으로 착수하며 마감 효과도 발휘할 수 있지요. 저녁 시간에는 아웃풋보다는 책이나 인터넷, 동영상 시청 등 수동적인 일을 하는 것이 편합니다. 저녁까지 아웃풋에만 매달리면 엄청난 피로감을 초래해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아웃풋을 하는 시간은 짧을수록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뇌는 잠들어 있는 사이에 머릿속을 정리합니다. 그 정리 과정이 꿈이 되어 나타나기도 한데요. 이 책에서는 이 과정을 뇌의 디프레그라고 표현합니다. 디프레그란 하드디스크에 잇따라 저장되면서 단편화된 데이터를 재정리하는 작업을 의미한데요. 인간의 기억도 마찬가지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통합하는 작업이 수면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5. 시간 공제로 파킨슨 법칙을 피한다. 영국 역사학자 노스코트 파킨슨이 제기한 파킨슨의 법칙에서 제1법칙은 일의 완성을 위해 주어진 시간을 모두 충족할 때까지 그 일의 양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을 끝내는데 만약에 3시간이 걸려요. 그렇다고 하면 3시간을 모두 소비할 때까지 일의 양은 계속 늘어난대요.
실제로 30분이면 끝낼 일도 주어진 3시간을 모두 사용하는 업무 처리 방식을 이용하는 거죠. 재택을 할 때 이렇게 하면 개인의 시간까지 전부 일에 빼앗겨 버립니다. 이렇게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파킨슨 법칙을 피한다는 것은 일에 사용하는 시간을 줄여서 주어진 시간을 축소하는 거죠. 재택근무에서는 사무실에 있는 것과는 달리 정말로 일을 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의 성과를 토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10분을 소비했든 10시간을 소비했든 일의 퀄리티에 따라 동등하게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일을 할 때는 최대한 집중해서 빨리 끝내고 남는 시간을 늘려서 자기 개발에 쓰는 편이에요. 작업 시간을 줄이는 만큼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인풋을 할 수 있고 인풋이 될수록 또 더 좋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에 사용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에 매일매일 도전해 보시길 권합니다. 저 같은 프리랜서는 사실 모든 업무를 혼자서 처리하지만 조직에서 재택을 시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 책의 커뮤니케이션 핵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조직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팁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많이 소개합니다. 그래서 기업 담당자분들이나 팀장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이 책을 구매하셔서 일독을 해보시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중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성과를 성실하게 보고해 팀의 선순환을 창출한다. 재택에서 서로 피곤한 부분은 그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을까? 내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심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거죠. 제 경험상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파고들기 시작하면 될 일도 안 되고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의심을 하기 전에 그리고 받기 전에 먼저 나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걸 서로 간의 배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게 업무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실한 성과 보고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뭐뭐를 끝냈습니다 라고 슬랙에 보고를 하면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그럼 이 감사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다시 다음 업무에 박차를 가하죠. 어떻게 생각할까 서로를 의심하며 낭비할 시간에 빠른 보고를 통해 소통하고 다음 과제로 넘어갑시다. 인풋 없이 아웃풋도 없다. 저는 기획자로 일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뭔가 개발을 해야 하는데 할 말이 없을 때였어요. 저가 과거에 프로젝트를 받았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경험이 부족하니까. 보통 그렇게 되는 이유는 내 속에 그 분야와 관련해서 쌓여있는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생각이 확장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럼 어떡하나? 별 수 있나요? 키워드 넣고 구글링 하면서부터 자료를 수집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필요한 정보들을 모으다 보면 그제서야 할 말이 생기는 거죠. 이처럼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도 없습니다.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건 그만큼 내 속에 쌓여있는 레퍼런스가 없다는 뜻입니다.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업무 중에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이 인풋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정보 처리 핵에서는 재택근무로 막대한 양의 인풋이 가능해지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이미지를 확장해 빠른 속도로 아웃풋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보다 몇 배나 되는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해요. 이걸 저도 동의하는 게 저는 집중해서 작업에 몰두하다가 집중력이 흐려지면 이런 인풋 활동을 그때 많이 하거든요. 그게 다른 뇌를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 저는 집중을 하지만 리프레시 되는 기능을 하더라고요. 다양한 인풋이 이루어져야 커다란 댐에 물이 가득 차듯 정보가 넘치고 확장된 사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풋에 저장된 양만큼 끊임없이 아웃풋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재택을 하실 때 업무의 시간 중에 이 정보 정리 시간을 확보하시고 계속해서 나의 인풋을 확장하는 시간으로 만드시는 건 어떨까요? 이 챕터에서는 재택 근무자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다양한 팁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고독을 이겨내는 비결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 책에선 재택근무에서 고독해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취미 여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취미를 즐길 시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취미는 일에도 선순환을 가져옵니다. 인맥이 넓어지고 활동할 수 있는 장소도 넓어지지요.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기 때문에 그 뿌리에는 이미 깊은 연관성이 존재해요. 그런 경우에는 취미가 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3년차 프리랜서인데요. 혼자 계속 작업하는 생활이 조직 생활보다 훨씬 편하고 저한테는 잘 맞아요. 저는 회사 체질이 아니거든요. 그걸 12년 동안 일하고 알았어요. 그런데 내향적인 성향의 사람이 계속 집에서만 일을 하면 외부 자극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게 돼요. 저는 털털한 편이었는데도 사회성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취미 활동은 독서처럼 정적인 게 아니라 운동이나 밖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향성과 내향성의 밸런스도 맞춰지고 저에게만 집중해서 굉장히 딥해지는 그런 성향들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일을 하려면 꼭 취미를 가지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챕터인데요. 재택근무를 한다는 것은 독립적인 전문가로서 기업과 교류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죠. 내가 회사원으로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정보 전달 방식에 대해선 다시 생각해보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각각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가로서 긍지를 품고 일에 착수해야 한다는 거죠. 이때 이 사람의 전문성은 그가 평소에 어떤 아웃풋을 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그러니 회사 안에서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자기 표현을 하기 위해서도 전문가 입장에서 정보 전달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정보 전달을 하려면 미리 구성을 생각하거나 조사를 해야 합니다. 자신을 미디어화하는 거죠. 이 트레이닝으로 제일 좋은 게 블로거나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자신의 미디어를 가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미디어적인 신체로 재조합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잘 보실 게 이 내용이 부업핵 챕터에 소개된다는 거죠. 즉 자신을 브랜드화하면서 재택을 하는 것이 결국 자신의 부업이나 개인 사업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트레이닝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집을 거점으로 가능한 사업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수익이 계속 형성된다면 이걸 본격적인 비즈니스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책을 통해서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재택 헥스의 6가지 챕터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여유로워졌고 일은 잘 되어 갑니다. 라는 이 책의 카피처럼 재택으로 집중력을 높이고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려면 나만의 루틴과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집과 공간 배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있는 장소에 애정이 있어야 저의 생산성과 삶의 질도 향상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일하는 장소를 조금 더 생산적이고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건 어떨까요? 새해에 심기일전하자는 취지로 이 책을 이제서야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새해에도 무탈하게 활짝 피어나시길 응원합니다. 해나의 한 줄 요약. 내가 머무는 공간은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이다. 사람은 저마다 한 권의 책, 그 책을 담아내는 곳 해나책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